안녕하십니까. 한양대학교 공학대학원 건설관리학과 건설경영학 전공 이호창입니다. 저는 공공발주 시공책임형 CM 프로젝트의 사업 수행 단계에서 개선 방향 제안에 대해서 논문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논문의 흐름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론을 시작하여 이론 고찰, 공공발주 CMN 리스크의 문제점, 안정적 사업 수행 방향 제안, 결론 순으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론입니다. 주제 선정 배경 및 논문 흐름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해당 주제를 선정한 배경에는 LH에서 시공책임형 CM 프로젝트의 시범 사업을 2017년부터 운영하고 진행해 왔는데 수행이 완료된 현장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도출되었기 때문에 신생 발주 제도에 대한 사업 수행 과정에서의 개선 사항을 제시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연구의 흐름도는 연구 배경 및 연구 목적에서 시공책임형 CM의 도입 배경과 시범 사업을 펼치며 나타낸 사업 수행 기간 단계의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개선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서 선행 연구가 되었던 이론적 고찰을 통해서 국내 공공발주와 해외를 비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실제 사례를 배경으로 하여 프로젝트를 조사하여서 관련자 인터뷰 및 각 프로젝트마다 진행되었던 각종 보고서와 결론 정산된 서류들을 가지고 문제점을 분석할 예정이며 그 문제점은 발주기관과 시공사, 설계사 분야에서 각자의 시각으로 문제점을 도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도출하는 방향은 이 법령을 베이스로 해서 국가계약법으로 시작되어서 여러 단계의 법을 거쳐서 시공책임형 CM 시범사업 특례 조항을 가진 LH만의 특례 조항을 가진 이 제도를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까를 통계적으로 그리고 전반적으로 아우를 수 있도록 문제점을 도출할 예정입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나오는 개선 방향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법적으로 적용을 해서 LH와 같은 공기관이 민간 기업과 협업하여 아무런 문제 없이 진행할 수 있는 개선 방향을 솔루션으로 제시하여 결론에 다다를 예정입니다. 이론적 고찰입니다. 먼저 CMN 리스크의 개념입니다. 보통 저희가 CM이라고 하면 감리를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제가 실무를 하면서 느낀 거는 CM이라는 것 자체가 저희가 일을 하고 있는 컨스트럭션 매니지먼트 자체가 시공사가 하는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감리를 꼭 써야 되기 때문에 감리가 CM으로 인식이 많이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CM은 전반적으로 이 시공을 관리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CM에 대한 정의는 미국의 CM협회 CMAA에서 발표한 정의인데요. 건설 프로젝트의 스케줄, 비용, 품질, 안전, 범위, 기능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프로젝트 오너에게 제공하는 전문 서비스를 말한다 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에 반해 CM at 리스크는 미국 CMF에서 똑같이 발표한 내용입니다. 정의는 CMN 리스크는 GMP 내에서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CMR로서 수행을 포함한다. CMO는 개발, 디자인 단계에서의 오너의 컨설턴트, 시공 단계에서는 시공자로서 행동한다. CMO가 GMP에 구속될 때 기본적인 관계가 변화하고 발주처의 관심대로 행동하면 물론 그 자신도 보호하게 된다. 이 말은 CMN 리스크라 함은 이 수행하는 사람이 개발 단계부터 디자인, 시공, 준공까지 GMP를 설정해서 모든 것을 다 수행하는 종합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법상에서는 설계도 분리되어 있고 감리도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분리돼서 진행이 되지만 CMN 리스크는 좀
광범위하게는 턴키와 유사한 형식이 있지만 베이스가 종심제 베이스로 해서 기본 설계 LH 즉 발주처에서 설계를 완료해 놓은 상태에서 그 설계를 기반으로 하여 시공사가 컨소시엄을 이뤄서 설계부터 마무리까지 책임을 지는 그런 개념입니다. 따라서 파트너 입장, 발주처의 파트너 입장에서 보면 CMM 리스크는 더 많은 리스크를 지고 가기 때문에 면밀한 준비가 필요하고, 이렇게 파트너가 준비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발주처가 받아주고 공감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기존 발주처는 예전대로 하던 그런 습성이 남아있고 민간에서 제안하는 사항들을 안 받아주다 보니까 지금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시공책임형 CM의 법적 근거는 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에 의한 시행령에 따라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사업관리 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 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따라서 각 국토교통부 이하 산하기관들은 특례운용 기준, 시공책임형 건설사업 관리 방식 특례운용 기준을 바탕으로 하여 입찰 안내서와 공사 입찰 특별 유의서를 만들게 됩니다. 법이랑 고시에서는 독소 조항이 많이 있지 않으나 발주처에서 각 프로젝트마다 맞춤으로 입찰 안내서에서 조건을 명시할 때, 그리고 공사 입찰 특별 유의서에서 입찰 안내서 내에 각종 독소 조항을 만들어 놓게 됩니다. 입찰자 입장에서는 이 독소 조항을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서 많은 장치를 걸고 싶지만, 그걸 거는 순간 발주처에서는 감점을 하게 되고, 그러면 입찰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독소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 추진을 잘 해나가면 문제 없을 거라는 생각을 기반으로 입찰에 참여하게 되다 보니까 이 현장 상황의 다양한 변화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GMP라는 구속, 그러니까 총액이 구속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서 더 이상 증액이 불가능하고, 설계 변경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사유를 독소 조항을 통해서 민간 사업자한테 많이 밀어냄으로써 더 이상 CM 리스크 프로젝트에 대한 시공사들 선호도가 떨어지고 점점 발주가 없어지고, 올해는 발주가 나오더라도 참여하는 업체가 거의 없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여기 보시면 2018년 2건으로 시작해서 점점 늘어나다가 2021년은 조금 줄었고 그 이후로 쭉 줄어드는 양상을 보입니다. 2024년은 2건이고 앞으로 발주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불투명합니다. 총 49건이 발주가 되었습니다. 이 해당 49건을 베이스로 하여 프로젝트의 문제점을 도출하여서 연결고리를 찾고 그 대안을 찾을 예정입니다. 시공책임형 CM 관련 기존 문헌 고찰입니다. CMM 리스크에 대한 도입 방안, 관리 단계, 벤치마킹, 설계 단계는 모두 논문화가 많이 되어 있는데 수행 단계에 대해서는 논문이 나온 내용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수행이 완료된 현장이 이제 생기기 시작한 거고 거기에 대한 연구가 아직 부족한 것 같아서 저는 수행 과정에서 발생된 문제 및 준공 현장을 기반으로 한 논문을 작성 예정입니다. 문제점 도출입니다. 실제 진행 사업 사례를 지금 리스트업해서 지금 조사하고 있고요. 관련 분들 인터뷰를 해서 좀 일반화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점들이 나온 것들에 대해서 단계별로 분류를 해두었습니다. 크게 착공 전, 공사 중, 정산 과정에서 나온 문제점들입니다. 착공 전에는 실시 설계 관리하는 단계에서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되는 추가 공사라든지 시공사가 부담하지도 않아도 되는 민원, 그리고 시공사에서 제안한 V 제안을 발주처의 자의적 해석으로 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논쟁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요. 공사 중에서는 뭐 아시다시피 설계 변경 그리고 인입공사비 등 많은 이제 현안들에 대해서 발주처는 독소 조항으로 밀어붙이다 보니까 그게 다 시공사들한테 다 순전히 손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상 과정에서도 착공 전 공사 중에서 일어나졌던 많은 악유 사항들이 해결이 안 되고 마지막에 LH에서 제공해주는 관급 자재들도 수량 정산에 이견이 생겨서 결국은 이득을 보고 나오는 그 시공사가 거의 없다 보니까 이 발주 자체 시스템에 대해서 회의를 가지고 시공사들이 참여하지 않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종사자 인터뷰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제시가 될 수 있을까를 인터뷰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안정적 사업 수행 방향을 제안하기 위해서 실제 사례를 케이스 스터디하고 거기에 대안을 제가 제시할 예정이고, 저는 제가 예시로 요만큼만 적어봤는데요. 이런 설문조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 종사자, 발주처, 시공사, 설계사들을 설문조사를 통해서 어떤 개선 방향이 실무 영역에서는 이런 의견이 나왔다라고 이제 정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정리된 내용을 바탕으로 그 CM을 전공으로 하시고 계신 교수님 등 전문가들에게 좀그 검토 및 의견을 받을 예정입니다. 결론으로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